그리고 이제 이 공장에서는 이제 임실 치즈를 활용한 햄 소시지, 함박 스테이크 등 한 130여 종의 여러 가지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요. 예, 그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친한 F&B입니다. 친한 F&B에서 제조한 이제 맛있는 먹거리와 또 이제 그 전국에서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주식회사 미드밀 대표 정승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제는 이제 진주, 김해, 이제 부산, 이제 월요일은 이제 그 경상 남북도 쪽으로 돌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 본사에서 하고요. 또 이제 수요일은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신 곳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어떤 데는 한두 분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분 계시더라도 똑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 이유가 한 분 뒤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한 분을 앞에 두고 했는데 그분 지금 밑에 회원 숫자가 9천 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일생일대에 있어서요 이런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 일을 지금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맛있는 걸 먹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만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공짜로 만들어주면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소득이 되면 그건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1공장입니다. 임실하고 사슴문 바로 옆에 있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저희는 건강하고 맛있는 햄스테이크를 만들었죠. 친한 F&B의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맛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햄 소세지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과학적 식품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아주 이쁘게 조성되어 그 한가운데 저희 공장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분역 1공장과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합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을 닦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식욕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2019년도에 저희가 출전해서 아시아 최단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고기를 채워 우연을 그래도 만들고 이게 참나무 SBS, 연기로 KBS, MBC 뉴스에 나오면서 저희 업체가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임실 식품 가공업체인 친한 F&B는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에서 매실 소세지와 치즈 고추장 소세지 등을 선보이며 모두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는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즈 테마파크 안에 이 공장을 21년도 11월 26일 날 주문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안에 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란 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대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되니까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입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장 안 구경을 한 4달 전에 생방송 투데이 전국방송에 나왔었는데요. 공장 안 구경을 방송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식욕 가공 공장이라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연매출 80억을 소세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소세지가 이렇게 그냥 총 쏘듯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이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부대찌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대찌개 하면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이걸 엄청난 큰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대찌개지만 몸보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대찌개를 개발하자 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연구 끝에 개발을 했어요. 그 안에는요, 화학 조미료가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육수는 한우 사골하고 천연 재료 10가지를 가려서 만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 다대기는 순창 정력하고 협약을 해서 100% 친환경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간 제일 중요한 햄소세지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통 유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한 28평, 25평 전주 롯데백화점 한옥마을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보통 한 270만원, 300만원씩 팔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대찌개보다도 햄소세지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는 앞에서 뭐 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납품을 받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햄소세지 공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희 회사만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이 지금 햄소세지 썰어놓은 건데요. 저희 직원들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때 식당을 할 때 2017년 5월 31일 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어제 늦게까지 소세지 만들고 써니라 고생하셨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셨네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세로 가야 한다. 이날 이거 다 버리고요. 문 닫고 새로 만들어서 다음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전북은 참 좋다에 저희 공장이 나왔었는데 저희 부사장님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돼지고기, 닭가슴살, 소고기를 여러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날은 닭가슴살 360kg로 소세지를 만드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닭가슴살 이렇게 상자에 담아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글라인더 볼커터에 한 번에 못 붓게 해요. 그냥 하나하나 보고 넣게 해요. 그 이유는 닭가슴살 그 껍질, 스킨에 깃털 봉이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 그걸 딱 씹었을 때 플라스틱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넣게 해요. 그런데 360kg면 이게 몇십만 덩어리예요. 근데 직원들 두세 명이서 그걸 일일이 보고 넣자니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날 그걸 놓쳤는지 어땠는지 다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 몫을 꺼내다가 썰어봤는데 1mm 정도 되는 닭깃털 봉이 나온 거예요. 직원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 360kg를요 같이 다 뜯어서 버렸어요. 직원들 마음에 이걸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정신,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을 팔지 않는다.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건강에 신경을 쓰냐면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죠. 소금입니다. 소금. 이 소금이 빠져버린 음식은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전 세계 소금이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냐면 소금의 그 성분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잖아요. 90년 전부터 바다에 가서 최종적으로 쌓여 있어요. 이게 섬을 이루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그걸 쫙 펼치면 우리나라 면적이 16배가 정도 된대요. 근데 얘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을 마치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 해서 바닷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근데 소금을 어떻게 채취해요? 염전에서 바닷물 가져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업체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발표까지 나왔냐면 우리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플라스틱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그 원인 중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식품을 만드는데 그럼 나부터 이런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해서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전라도 옆에 전라남도 무안에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에코솔트라고. 거기를 가서 제가 이제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그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요.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본에 송관되어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앞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물에 뜨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신앙성이 컸구나 이제 이걸 알았고요. 제가 이 소금을 제 주변 식품업체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단 한 곳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소금 가격이 한 5배가 비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걸 넣고 건강을 넣고 이익을 조금 붙여서 많이 팔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잘 맞아 떨어져서 매출액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닭가슴살 소세지에 설탕을 빼버리고 스테비아를 넣어버리고요. 우리 이제 코미디언 이영식 선생님 딸 이수민 양이 한 5년 전에 저희 거 닭가슴살 소세지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코미디언 이영식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냈고요. 이번에 딸 결혼할 때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또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제품들입니다. 한 130여 정도가 돼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단백질 풍부한 맛있는 식품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내가 원하는 내 몸에 맞는 그 적정량을 6개월 동안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10년이 젊어진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이루는 게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몸무게가 50kg다. 그럼 50g을 드셔야 돼요. 내가 몸무게가 70kg다. 70g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거 한 봉당 보통 한 20g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씩 꾸준히 6개월 드시면 정말 6개월 후에 10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 단백질 부족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회사 이제 매출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걸 넣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2018년도에 연매출이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5억, 12억, 15억, 45억, 93억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거래처들입니다. 눈에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혹시 이렇게 애터미 아시나요? 네. 애터미가 1사1품 제도입니다. 한 제품을 받으면 똑같은 제품을 안 받아요. 네, 애터미가 8년 전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점으로 이제 납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 아마 시간 되실 때 그 친한 FMB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그 수상을 해왔었어요. 저희가 도지사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식약처에서 주는 햇사 우수 영업장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을 뽑아서 이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은 미국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그 청결 위생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의 김예지 선수, 이원희 선수가 저희 걸 홍보하고 있고요. 임실군에 오가는 모든 버스 택시 광고판에 광고판이 바뀌었어요. 한 5년 전부터. 전에는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였거든요. 이제는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거 브랜드가 이제 임실군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안 나온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KBS, SBS, MBC, EBS까지 저희는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모인 목적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그 김정은 목사님을 뵙고 제 마음에서 너무 감동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뜻이 너무나 선하시고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정말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을 도우시려는 그 마음으로 저희 그 사업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꼭 제가 큰 힘이 되드려야겠다 이제 그 각오가 이제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그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네, 못 법니다. 왜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버냐면 제가 지금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이제 그 박사 마지막 논문을 앞에 3개는 식품으로 썼고 마지막 논문을 유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넘기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놓잖아요. 유통업체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갔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비싸게 소비자가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네, 앞으로 더 안 좋아집니다. 이 소비자들이 좀 우리 거 이 건강한 식품을 좀 저렴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담 가게 사 먹더라 이거죠.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식품들을 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통업체를 거치지 말고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자.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저렴하게 사 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다 모아서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하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없애주자. 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없애주다 보면 소비자들이 먹는 게 공짜가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어려운 경기에 먹는 걸로 돈까지 되어버리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회사의 목적은 우리 사업을 해서 우리 믿음의 회원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자 그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이 먹는 게 부담이 없어지게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을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돈을 쫓아가면 뭐가 되냐면요.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기본 생각, 윤리, 도덕이 그냥 오로지 돈에 꽂혀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목적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서요. 벌써 이렇게 제 주변에 맛있는 먹거리들을 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까지 해서 모든 장보기가 다 가능한 쇼핑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비자들이 직접. 예. 근데 이제 이걸 만들 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통업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에 뭐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익이 많아져요. 예, 유통업체를 안 거쳤으니까. 일단 우리 쇼핑몰에 무료로 가입을 하면 한 30% 정도 싸게 사요. 그래도 회사에서 유통업체한테 넘길 때보다 이익이 많아요. 그걸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주자. 어떻게 되돌려줄까? 이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뭐냐면 마켓컬리 아시죠? 예, 마켓컬리가 먹거리를 파는 쇼핑몰이에요. 마켓컬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 앞에만 가면 슈퍼가 있고 정육점이 있고 첨가점이 있는데 굳이 누가 아이고 나 오늘 삼겹살 먹어야지 하고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뭐 애들 과자 사줘야지 하고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켓컬리가 먹거리로 쇼핑몰을 차린 거예요. 과연 이게 잘 될까 했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있잖아요. 8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렸어요. 2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가서 보고 맛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더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터미 아시죠? 예, 애터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다단계.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어떤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다단계가 한 400여 개가 된대요. 합법적인 다단계,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가 116개 정도 돼요. 근데 다들 있잖아요. 다들 건강식품, 화장품이 주력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식품, 화장품이 뭐냐? 다 독점이에요. 그 회사의 독점.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다른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팔건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다단계 업체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욕을 얻어먹었던 거예요. 왜냐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수당이 이제 많이 남잖아요. 이게 그걸로 수당을 팡팡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단계는 지금까지 돈 놓고 돈 먹기 금융 피라미드였어요. 그러니까 욕 얻어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그걸 깼어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가져다가 저렴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수당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있잖아요. 10여 년 만에 애터미도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조예요. 해외에서 1조고. 근데 애터미는 건강식품 화장품이에요. 먹거리는 2조예요.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 화장품은 1조예요. 어떤 시장이 더 큰가요? 먹거리요. 네. 화장품 건강식품 한 번 사면 뭐 다음날 또 사나요? 아니죠. 먹거리는요. 계속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해버리자.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해버리자. 그 대신 이 세상에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 세상에 없는 네트워크. 뭐였냐면 다단계 너무 피해자들도 많고 정말 원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단계의 모든 단점을 다 골라내자. 모든 단점을 다 찾아서 그걸 아예 빼버리자.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10가지의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 첫 번째, 판매 활동을 해야 돼요. 팔로 다녀야 돼요. 네. 두 번째, 가입비가 있어요. 모든 다단계가 돈을 벌려면 진입비라고 해서 직급을 따야 돼요. 그러려면 매출액을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감이라는 게 다 있어요. 모든 다단계들이. 이 마감 때 다 주연하는 거예요. 이 마감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사업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마감 때 있잖아요. 직급 유지를 하게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다.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면 내 밑에 하위 직급자들이 쭉 있어야 돼요. 뭐 에메랄드, 펄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직급별로 매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매출액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직급수당, 추천수당, 후원수당, 무언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 밑에 그 매출액 부족한 걸 채워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으로 뽑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직급 박탈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집에 뭐가 쌓여요? 새우가 쌓여요. 화장품, 건강식품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단계 집에 가서 베란다 열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열어보면 거기에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 있어요. 날짜가 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뭐예요?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돼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가장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이 화장품 30만 원치 사고 건강식품 60만 원치 이거 사 먹으면 돈 된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사봤는데 돈이 안 돼요. 또 그렇게 주변에 전달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열심히 회원 가입시켜놨지만 다 잠자고 있어요.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원망을 듣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다단계 유통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지금 한 3,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다단계 하시는 분들 치고 욕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욕 얻어먹고 있어요. 예, 이 현상 때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다단계를 이제 하신 분들 치고 사기치려고 다단계 시작한 사람 없어요. 제가 그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다단계 네트워크 그 강의를 듣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권한 줄 아세요? 가족, 친척, 친구예요. 가족, 친척, 친구한테 사기치려고 한 사람 없거든요. 가서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전했는데 돈이 안 돼서 원망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다 없애고 전 세계에 없는 걸 만들었어요. 온라인상의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온라인 안에는 있잖아요. 생산자들이 와서 물건 실어요. 소비자가 사가요. 근데 둘 다 돈을 벌게끔 해놨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어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경영학을 하고 부정국어를 법학을 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업도 합법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단계 업체가 4,500개 되는데 무등록 불법이 너무 많아요. 예. 다단계를 하려면 첫 번째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해놨어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2024년 8월 14일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어요. 세 번째, 이 네트워크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돈 주다가 나중에 떼먹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처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지적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을 예치해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통장을 보여주고 나 여기에서 한 6달 했더니 지금 3,400만 원씩 나와. 나 여기에서 한 5년 했더니 봐봐 5천만 원 나와. 보여주면 꼭 물어보세요. 그거 합법적이야? 등록했어? 등록 좀 보여줘봐. 공제에 가입했어? 이걸 물어보게 해야지. 아니면 나는 돈 벌 줄 몰라도 나 믿고 온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꼭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최초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 먹거리 팔던데 그래요. 근데 다른 데서 파는 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장식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먹거리로 사업이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5년이 지나잖아요. 5년 정도면 연매출 2조가 넘을 거예요. 틀림없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연매출 2조가 넘어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1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켓컬리가 8년 만에 2조를 넘겼죠. 우리는 5년이면 2조가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게 공짜가 되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큰 소득자가 발생을 하고.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의 수당을 몇 프로 준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35%. 네, 35%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35%가 매출액의 35%인가요? PV가의 35%? PV의 35%. PV의 35%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35%의 수당을 줘요. PV에. 우리는요, PV에 20%를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0%는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1위 업체가 될 거니까 1, 2위하고만 비교를 할게요. 1, 2위하고만.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네. 2위가? 네. 1, 2위하고만 비교를 할게요. 다들 컵라면이 있어요. 근데 컵라면이 다 친환경 라면이에요. 저희가 컵라면은 군산 흰 찰쌀보리로 만든 컵라면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다들 거의 다 들어간 게 국내산이고 너무 건강한 컵라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 2위 업체도 감자라면이에요. 친환경이에요. 1위 업체도 클로레라 라면이에요. 다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PV가가요. 저희는 70%, 여기 10%예요. PV가가. 박스당 가격은 비슷해요. 다. 그리고 그 탕 종류, 저희 추어탕, 감자탕 70%예요. 여기 탕 종류 있는데 10%, 12%예요. 고등어, 우리 70%예요. 9.5%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똑같은 제품이에요. 햄소세지, 저희 70%예요. 여기 11%예요. 저희가 납품했으니까 똑같은 제품이에요. 치즈 돈가스, 우리 70%, 14.8%. 똑같은 치즈, 70%, 11%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10,000원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0,000원. 그러면 저희는 PV가가 몇 프로 잡힌다고요? 평균? 70%. 그러면 7,000원이죠?
7,000원에 20%를 저희는 수당으로 풀어요. 20%면 1,400원이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쩌냐 이거죠? 만원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PB가 평균 몇 프로예요? 10%죠. 10%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에 35%, 350원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20%지만 1,400원이 풀리고요. 다른 데는 35%지만 350원이 풀려요. 우리가 4배가 높은 거예요. 금액이 적으니까 별로인 것 같잖아요.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0억. 우리는 7억을 인정해줘요. PV로. 7억에 20%, 1억 4천이 수당으로 풀려요. 다른 데는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억 잡아주는 거예요. 10%. 1억에 35%, 3,500만 원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나면 뭐예요? 10억 인정해주는데 그 사업이 되겠어요? 결국은 먹거리는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돈이 되는 것은 화장품 건강식품인 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먹거리는 장식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거리로 사업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거 마케팅 아주 간단합니다. 딱 2분이면 다 이해하세요. 뭐냐면 저희 거 마케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먹는 거 내 통장에 2%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내 바로 밑에가 1대겠죠. 1대에서 9대까지 일어나는 매출액 2% 들어오는 거예요. 쉽죠? 네. 내가 먹는 거 몇 프로? 2%. 나로부터 내 밑에 1대부터 9대까지 몇 프로? 2%. 2%. 이게 다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1대에서 9대 안에서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대, 11대, 12대 게 안에 게 위로 올라서 붙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9대까지 꽉 채워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우리 미드밀 회원들이 최소 얼마의 소득이 될까? 최소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소비량의 최소 소득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인 가족이 한 달에 먹는 먹거리 금액이 얼마인가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평균 잡히더라고요. 2인 가족이 한 달에 쌀부터 이제 모든 먹거리. 3, 4인 가족이 70에서 100만 원을 먹어요. 한 달에. 예. 그리고 간식을 한번 사 먹으면 요즘 얼마 정도 사 먹나요? 통닭 한 마리 시킨다든지 피자 한 판 시키면 보통 한 얼마 되나요? 3만 원. 예, 한 2, 3만 원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우리 쇼핑몰은 장보기 쇼핑몰이에요. 예, 장은 보통 한 번 가면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보죠. 네. 예. 근데 그냥 간식 사 먹은 걸로 계산해 봤어요. 최소 소득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내가 3만 원어치 간식 사 먹었어요. 우리 쇼핑몰에서. 우리 쇼핑몰에 지금 들어가면 떡도 있고요. 막 이제 뭐 과일도 있고 간식거리들 많아요. 예. 그래서 간식 3만 원씩 사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가 우리 거 링크를, 쇼핑몰 링크를 주변에다 날렸었을 때 몇 명이나 가입될까?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다들 많이 가입되죠? 이제 최소로 하니까 5명을 뽑더라고요. 5명이 누구냐면 보통 친구, 친척, 뭐, 이제 엄마, 아빠, 오빠, 이제 그래요. 누구든지 5명은 다 가입된다는 거예요. 먹거리니까. 그래서 최소 5명한테만 전달했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5명한테 전달했어요. 이 5명 또한도 다 5명한테만 전달했어요. 그래서 9대까지 다 5명한테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9대까지 가니까 회원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240만 명이 돼요. 5명한테만 전달했는데 240만 명이 돼요. 그리고 이 240만 명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랬었을 때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이게 최소잖아요.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10억이 들어와요. 10억이. 5명한테만 전달했고 9대까지 다들 5명한테만 전달했고 3만 원 장보기도 아니고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자식한테 상속까지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돈을 쫓아가면 뭐가 된다고요? 사기꾼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 9대까지 그 5명씩한테만 전달하고 3만 원 간식만 사 먹으면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 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더 얘기해 볼게요. 더 돈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5명에서 9대까지 해서 240만 명 만들어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10%는 이루어지죠? 그럼 10% 이루어졌을 때는 회원 숫자가 24만 명이에요? 한 24만 명이 한 달에 3만 원, 매일 받으면 한 달에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요?
1억이 들어와요. 매달 1억 들어와요. 평생. 1억이라는 돈이 적나요? 많나요? 많죠? 예. 근데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한번 내려가 볼게요. 5명씩 전달하는 거 99%가 안 이루어졌어요. 99%가. 1%만 이루어졌어요. 1%만 이루어지면 24,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 믿음이래 있잖아요. 고창에 계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한 분 모시고 왔는데, 한 분 앞에서 세미나를 했다니까요. 그분이 모시고 왔는데, 딱 그분하고 두 분이 있으니까 좀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오늘은 세미나 안 하셔도 돼요. 한 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한 분 뒤에 몇백 분, 몇천 분, 몇만 분 있을지 모른다고. 그대로 했어요. 지금 그분 있잖아요. 이제 4달 됐거든요. 그분 밑에 9,000명이 넘어요. 네, 회원 숫자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99%가 안 이루어졌어요? 1%만 이루어지면 24,000명이거든요. 네, 금방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1,000만 원이 들어요. 24,000명이 3만 원 가식만 사먹어도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 들어오는데 1,000만 원이 적나요? 많아요. 우리가 1,000만 원 월급 받으려면 직장생활 몇 년 공부해야 되죠? 30년. 예, 보통 25년, 30년 해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네트워크에서는요, 제가 우리나라 합법적인 네트워크 페이지 16개를 쭉 분석해 본 결과 95%가 다 월 1,000만 원 소득자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 만에 그렇게 됐느냐? 빠르면 1, 2년, 늦어도 3, 4년 안에 다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더 빨라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1,000만 원도 금방 된다. 이제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돈 얘기했죠? 네, 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그 취지가 아니에요. 뭔 취지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먹는 거, 내 친구들이 먹는 걸 이 어려운 경기에 좀 편하게 해주자. 이 취지예요, 우리 사업은. 봐보세요. 얼마나 빨리 편해지냐면요. 내가 5명한테 전달했어요. 5명이 5명한테 전달할 때 내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이 5명이 5명한테만 전달하고 도와줬더니 1대, 2대, 3대만 돼도 155명밖에 안 돼요. 보통 제가 주변에 보니까 한 4, 5명 가입시키고 우리 거 꾸준히 이렇게 뭐 세미나 좀 오고 하시면 한 3, 4달이면 2, 300명은 누구든지 되더라고요. 금방 퍼져나가니까. 1대, 2대, 3대는 누구든지 쉽게 돼요. 근데 이 1대, 2대, 3대만 됐었을 때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다 이 사람들이 3만 원짜리 간식을 사 먹었어요. 6만 2천 원이 들어와요. 내가 3만 원어치 간식 사 먹었는데 3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공짜로 먹었네 그래요. 근데 6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 벌었네 그래요. 이렇게 내 1대, 2대, 3대만 돼도 내가 돈 버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보세요. 내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내 1대에 있어요. 5명이. 나로부터 1대죠. 내 1대, 2대, 3대가 만들어지면 이분들한테는 1대, 2대가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한 대만 더 드리면 이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먹는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공짜가 되고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2대도 1대, 2대는 만들어져 있죠? 한 대만 더 드리면 먹는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1대, 2대, 3대는 쉽게 만들거든요. 내가 1대에서 9대까지 만들으라고 하면 그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1대, 2대, 3대만 만들면 내가 먹은 게 2배, 또 내 밑에 1대가 1대, 2대, 3대만 만들면 내가 먹은 게 2배?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뭔 취지냐, 어떤 사업이냐, 먹는 걸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1대, 2대, 3대가 차고 1대, 2대, 3대가 차고 1대, 2대, 3대 이 5대까지는 금방 차버려요. 아주 빨리 차요. 5대까지 찼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과 회원 숫자 3,9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 통장에 155만 원이 들어와요. 회원 숫자 3,900명인데 통장에 155만 원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큰가요, 적은가요? 크죠? 네. 우리 사업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쭉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쭉 차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먹는 걸 편하게 해주니까 결국 9대까지 쭉 차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다? 10억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 선한 목적을 쭉 가지고 가다 보니까 돈은 따라와서 어느 날 순식간에 내가 억대 소득자, 10억대 소득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현실은 이거예요. 마트에 한번 가면 장보기 10만 원 하시죠? 10만 원 장보기 우리 쇼핑몰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 3만 원어치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60만 원 들어와 봐요. 그럼 10만 원 장보기 우리 쇼핑몰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무조건. 10만 원 장보기 너무 쉬워요. 10만 원 장보기를 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5명한테만 전달했어요.
100명, 1000명 해도 돼요. 최하로 말씀드린 거예요. 5명한테 전달해서 부대까지 아까처럼 쭉 찼어요. 10만 원 장보기를 했었을 때 한 달에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34억이 들어와요. 10만 원 장보기를 하면. 이 5대는 금방 된다고 했죠? 3,900명. 5대만 되더라도 10만 원 장보기 3,900명이 10만 원 장보기를 하죠? 내 통장에 540만 원이 넘게 들어와요. 내가 10만 원치 먹었는데 내 통장에 5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면 그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와요. 30만 원 장보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이분이? 2인 가족이 50만 원 장보기를 하는데 한 달에 평균 뭐 3, 4인 가족이 70에서 100만 원 장보기를 하는데 30만 원 장보기 쉽게 하겠죠? 30만 원 장보기 했다.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 줄 아세요? 102억이 들어와요. 매달 102억이 들어온다는 거 상상 안 가시죠? 5대만 돼도 있잖아요. 1,600만 원이 들어와요. 회원 숫자 3,900명만 돼도 30만 원 장보기를 하면 1,600만 원, 연소득 2억이 넘어가는 2억 가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50만 원 장보기도 가능하겠죠? 한 달에 170억이 들어와요. 회원 숫자 3,900명만 돼도 2,700만 원으로 내 연소득이 3억이 넘어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감을 못 잡으세요. 왜 못 잡냐면 우리 세대가 오프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먹을 걸 사든지 옷을 사든지 가서 입어보고 맛보고 깎아보고 이렇게 사는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아니에요. 예, 핸드폰으로 주문한 세대라니까요. 그 31살 김슬기라는 그 젊은 여성 대표가 먹거리 쇼핑을 처음에 조그맣게 차렸는데 8년 만에 7년 만에 2조를 넘겨버렸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온라인 세상 있잖아요. 지역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왜 기회냐? 전 세계 최초로 먹거리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연구 분석을 이제 했어요.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도 연구 분석을 했어요. 뭘 연구 분석했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네트워크 업체들이에요. 이렇게 쭉 있어요. 1위가 어딘지 보이시죠? 1위 아메이, 이 애터미 이렇게 쭉 다 있어요. 다 뭐 1조 2천, 9천억 막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근데 여기 이걸 좀 여기 혹시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매출액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보통 900억, 1,300억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아세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사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사주는 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이제는 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이거 팔아가지고 언제 돈이 돼? 굳이 이거 아니어도 이거 안 발라도 이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거리 아니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건 이제 이거예요. 여기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억대 소득자들이 이게 99%가 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400명, 300명, 200명, 100명 모든 회사에 억대 소득자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 받은 사람, 심지어 몇 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한 15분, 10분 정도에 제가 끝내드릴게요. 뭐냐면, 이 억대 소득자들이 어떻게 해서 억대 소득자가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억대 소득자가 돼 있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 억대 소득자들을 만나봤어요. 뚝질로 할 줄 알았어요. 한 달에 1,000에서 예를 들어서 억을 벌고 계신 분들 엄청난 분들일 줄 알았어요. 만나보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억대 소득자가 되냐고.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뭐라고 하냐면,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 모시고 왔어. 그랬더니, 그것만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내 통장에 1,000 들어오고, 억이 들어오고 있어. 다 이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희한해요. 누구는 그렇게 해서 억대 소득자가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그 시간만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답을 찾았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돈을 버는 인구가 있어요. 경제 인구라고 해요. 1,600만 명이 있어요. 1,600만 명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900만 명 정도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가입하실 분들 빼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900만 명 중에도 아예 이 다단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단계라면 학을 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싹 빼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5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게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저는 경영과 경제학을 하면서 항상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통계, 데이터, 그리고 경험에 의한 통계, 데이터를 전 제일 중요시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요. 지금 애터미가 한 16년을 했잖아요. 회원 숫자 지금 한 300만 명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회원 숫자 지금 한 100만 명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400만 명을 못 넘겨요. 한계. 500만 명 더 못 넘겨요. 한계예요. 그게 한계점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억대 속자들을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업체별 다 답을 찾았어요. 50만 명 안에 다 시작했어요. 50만 명 밖에 시작한 사람은 순서대로 가입하면 1번부터 쭉 이렇게 그 숫자가 있죠? 50만 명 넘어서 가입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요. 그 이유는 50만 명이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500만 명. 500만 명에 50만 명이 가입되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된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디 가서 실컷 얘기를 해요? 나 이거 가입했어.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거 뭐 내 가지고 누가 해? 이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0%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50만 명 중에 10%, 5만 명이 소비자고 달달이 5만 명 중에 10%, 또 이제 5천 명이 이제 전국에서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누가 성공하는 거냐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연구했어요. 상위에 1%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고, 각 업체마다 최고 고소득자들 있죠? 최고 고소득자들, 상위 1%.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고소득자가 됐을까? 만나보고 연구해봤어요. 답을 찾았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상위 1%로 가요. 왜? 5만 명 안에를 뭐라고 하냐면 초창기라고 해요. 그래서 5만 명 안에 시작하면 그 회사의 최고 1위까지 1%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연구했어요. 모든 네트워크들이요. 할 때 10,000명이 넘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10,000명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없어져요. 내가 화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건강식품 좀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어요. 뭐 유통업체 가지고 있어요. 막 시작을 해요. 근데 10,000명 안에 10,000명이 안에 검증이 돼요. 아, 제품 별로네. 이 마케팅 별로네. 10,000명 전에 싸그러니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지금 미드밀은 몇 명이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 미드밀은 현재 24,500명 정도 됐어요. 24,500명. 5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어요. 50만 명은요? 예, 10,000명은요? 넘었죠. 10,000명이 넘어서 검증이 됐잖아요. 24,500명이니까. 2만 명, 아직 5만 명 안 됐잖아요. 초창기예요. 저희 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위 1%에 가버릴 수 있는 그 기회의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로또 복권 1등 10장 당첨된 것보다도 엄청난 자리예요. 왜냐면 어딜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던지 간에 다들 잘 몰라요. 지금 막 쓸어 담는 그런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 5만 명 안에 있잖아요. 엄청난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대표가 직접 뛰어요. 어디든지. 초창기니까. 제가 지금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세미나 하고 있어요. 예, 그제는 있잖아요. 저기 진해 김해 쪽으로 갔다 오고 어제는 아침 9시에 중콜로 세미나, 2시에 본사 세미나, 밤 9시에 세미나, 또 지금 오늘 지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6시에 출발해서 또 이렇게 오고 오늘은 세미나가 3번 있어요. 예, 여기에서 하고 2시에 하고 7시에 하고 또 중간에 또 미팅 있고 그래요. 그렇게 주계사기로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전 세계 최초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뭐냐면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는 분한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품이 너무 좋고 이거 쓰고 먹다 보면 큰 돈도 돼요. 들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30-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70-80만 원짜리 건강식품이에요. 이거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 세미나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카톡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몸이 요즘 좀 많이 허해져 있었는데 추어탕을 한 2, 3일 먹었더니 몸이 활기가 나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 추어탕이 기가 막힌 추어탕이에요. 남원에서 추어탕을 가장 잘 만든 곳에서 만드는데 냉동도 아니고 화로를 직접 삶아서 갈아서 통으로 넣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에요. 심지어 그 안에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 하나도 없는 소금을 넣는데요. 근데 한 봉에 4,3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카톡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먹거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로 저희는 휴대폰으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담 먹고 무료가요. 근데 이건 어디든지 있어요. 세 번째부터가 달라요. 정형 무료, 직급 받더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네트워크 다단계들은 직급을 따야 그때부터 돈이 되잖아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은 게 1%, 내 거 9대까지 2%예요. 네 번째, 마감 먹고 직급 유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마감 때 막 직급 유지하기 위해서 재고 쌓인다고 했죠?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은 게 2%, 내 밑에 9대까지 2%.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밑에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10만 원이 들어오건 100만 원이 들어오건 1억이 들어오건 나는 딱 하나 해야 되는 거 하나. 한 달에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끝나요. 한 달에 3만 원 장보기. 3만 원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3만 원어치 집에서 사서 드시고 간식 사서 드시면 장보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깜빡 잊고 3만 원 장보기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음 달에 3만 원치 사서 드셨어요? 다음 달에 일어난 매출 들어오는 거예요. 다예요. 이 3만 원 장보기를 둔 이유가 있어요. 실은 뭐냐면 최소한의 돈인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회사는 너무 쉽게 돈이 돼요. 너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이후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다고 쳐요. 나는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걸로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라인 마케팅 있죠? 우리나라 2위. 두라인 바이너리 마케팅. 내 밑에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나는 한 라인밖에 없어요.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100억의 매출액은 나 때문에 일어났어요? 나 없었으면 안 일어났어요. 그쵸? 내가 이 한 사람 가입 안 시켰으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 줄 아세요? 내가 이 한 사람 가입시켰어요? 이 사람 내 1대가 되겠죠. 여기 2대, 3대에서 여기 8대가 내 9대가 되겠죠. 이 8대까지 됐었을 때 내 1대가 5명씩만 쭉 이렇게 전달해서 했어요. 그리고 다 3만 원씩 간식만 사 먹었어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2억이 넘게 들어와요. 한 라인만 있어도. 10만 원 장보기만 했다. 한 라인만 있어도 이 밑에 8대 보면요. 얼마가 들어온 줄 아세요? 6억이 넘게 들어와요. 30만 원 장보기 했다. 한 라인만 있어도 이 8대죠. 8대까지 올라온 돈이 약 한 10, 거의 한 20억이 들어와요. 한 라인만 있어도. 이렇게 한 라인만 있어도 큰 돈이 되게끔, 누구나 다 쉽게 큰 돈이 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3만 원은 먹어봐야 좋은 줄 알잖아요. 최소한 3만 원짜리 이렇게 시켜봐야 주변에 어떻게 시키는 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에서 이제 만든 금액이에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우리 쇼핑몰에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물어보니까 3만 원이래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마지막 휴먼 고객 없고 부대까지 소실 없이.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했던 분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5년, 10년 했어요. 그 회사에서. 심지어 저한테 이런 분이 있었어요. 12년을 했대요. 한 업체. 밑에 회원자 자기 때 18,000명이 있었대요. 10년에서.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도 안고 다 안고 있대요. 내가 어느 회사에 3년을 근무했대요. 근데 내 회원 숫자가 12,000명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다 안 하고 있대요. 저 밑에서부터 돈이 안 되니까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하냐? 회사에서 다 해요.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수시로 카톡 날리고 문자 날려요. 갈비탕이 올라왔습니다.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구운 달걀이 올라왔습니다. 샐러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뭐 먹지 고민 있잖아요. 네, 그 고민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를 다 해준다.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할
내 친구를 가입을 시켜놨대요. 그리고 그 밑에 회원들이 막 심어줬대요. 회원들 밑에 막 심어줬대요. 그런데 정작 밑에서는 매출액이 일어나요. 근데 내 친구 이 녀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밉다 이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빼내버릴 수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내 친구가 있어요. 매출액 안 일어났어요. 그럼 부대 밖에 10대 올라가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쳐져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이 친구 결국은 우리 거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거 그 장보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랬어요. 어떻게 가만히 두질 않냐면 저희가 있잖아요. 월말에 정산을 해요. 다음 달 5일 날 수당을 넣어줘요. 월말에 정산을 할 때 이분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문자가 가냐면 대표님 밑에 얼마의 매출액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보기만 하시면 5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3만 원 장보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밑에 매출액이 얼마가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100만 원 들어갑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심지어 그럼 이건요. 대표님 3만 원 장보기 하시면 2만 원 들어갑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3만 원치를 만 원에 산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회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관리를 또 하나요, 앞으로는? 지금은 월말에 이렇게 문자가 가거든요. 앞으로는 10, 20, 30일 날 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 밑에 회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서든지 매출액이 일어나겠죠? 누구든지 한 사람은 사먹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분이 한 사람 사먹었어요. 그럼 이 분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대표님, 밑에서 매출액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3만 원 하시겠죠? 네. 그럼 매출액이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커졌죠? 그 위에 분한테 또 문자가 가는 거예요. 대표님, 매출액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3만 원 안 하면 이 매출액이 2%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다 3만 원 다 해놓죠. 밑에서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위에 분은 밑에 매출액이 커졌죠. 3만 원 장보기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업가님 한 분, 고창의 사업가님 한 분께서 지금 이제 한 4달 정도 됐는데 밑에 회원 숫자가 9,000명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있잖아요. 지금 돈 받는 게 얼마 정도 수당 들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 4,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5,000명 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수당, 전 다 볼 수 있잖아요. 얼마 벌 것 같으세요? 몇십만 원? 네. 아, 몇백만 원 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한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애게 그 느낌 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전환한 지 얼마 된 줄 아세요? 이제 3달 됐어요. 3달밖에 안 됐어요. 애터미 이런 데서 임페리얼,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들 첫 수당 얼마 받았다뇨? 몇천 원, 몇만 원이었다가 억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3달 됐어요. 근데 그런 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먹거리 장복이잖아요. 밑에 회원만 제가 그래요. 많이 심어놓으세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 식품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식품이 조금 있으면 많아져요. 심지어 있잖아요. 곧 있으면 3만 명이 되거든요. 이번 달에 3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회원 숫자가 10만 명이 되잖아요.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은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변의 식품업체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가격 저렴하게 줄 테니까 우리 거 좀 실어줘. 100만 명이 되잖아요. 앞으로 2년 6개월이면 100만 명이 되거든요. 우리 회사. 100만 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아세요?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 쇼핑몰에서 사서 드시고 계세요. 왜? 다른 데서 다 박리담회로 너희한테 저렴하게 줄 테니까 실어줘 이렇게. 제가 애터미에 그렇게 납품을 했었으니까.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납품을 했어요. 네. 왜? 회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원을 많이 가입해 놓죠.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탄생되고 있는 줄 아세요? 3만 원 장보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상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5만 원, 6만 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얼마 장보기를 하겠어요? 5만 원, 10만 원 장보기를 해요. 순식간에 있잖아요. 회사에 제품은 많아져. 내가 먹은 게 공짜가 됐어. 그러면 3만 원 장보기가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장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1년, 2년만 지나도요. 월 1,000대, 3년, 4년만 지나면 억대 소득자들이 순식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고객들이 장보기를 다른 데서 이제 안 해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뿐만이 아니고요. 70만 원, 80만 원 장보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고속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휴먼 고객이 없다. 이제 이거고요. 저희가 이 10,000명을 넘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시식회도 하고 막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못나는 사람들을 위한 리스닝 티샷 책임질 제가 이제 그 골프로 이제 저희 그 직급을 만들었어요. 다단계 네트워크에 다 직급이 있죠? 네. 저희도 직급이 있어요. 저는 골프 용어로 직급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골프에 그 티샷이 있잖아요. 저희도 티샷이 있어요. 저희 T가 뭐냐면 텔레폰의 약자예요. 전화 한 방으로 끝낸다. 이제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그 직급을 그 골프 용어 파프로, 버디프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다른데 직급 따려면 힘드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힘들어요. 왜? 직급 딸 때 뭘 해야 돼요? 매출액을 일으켜야 돼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내 통장에 100에서 500이 들어오고 있다. 그냥 확 풀어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풀어요. 이걸 프로가 됐다. 회사에서요. 회사 순수익의 2에서 3%를 예치해놔요. 이걸 프로가 됐다. 그러면 뭐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한 달에 2-300만 원씩 활동비를 들어요. 그리고 1억에서 3억 홀인원 프로라고 해요. 그러면 대형 자동차를 뽑아주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사실 한 달에 1억 이상 덜 받고 있는데 500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모든 네트워크는 1억을 성공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상 안 줘요. 잘.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1억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10만 원 장보기만 해도 30만 원 넘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1억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10억 정도 벌어야 성공자예요. 예. 10억 정도 벌면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10억 정도 되면 뭘로 포상을 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다가 한 현금으로 한 20억을 제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서 그 앞에 이렇게 놔드리려고요. 예. 왜냐면 다른 데가 한 10억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20억을 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회사 그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쓰리고만 하시면 돼요. 쓰리고. 그것도 몇 년 동안 딱 1년만 하시면 돼요. 1년. 1년만 쓰리고. 먼저 첫 번째 고 먹어보고. 우리 가정에서 먹는 거 우리 믿음에서 사서 먹어보는 거예요. 맛있으면 주변에 내가 링크 보내고. 링크 이렇게 보내잖아요. 본인이 회원에 가입하면 보니까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럼 링크를 딱 보내면 그분이 우리 거 링크를 딱 들어가면 우리 쇼핑몰로 들어와요. 그걸 사먹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그 링크 보내신 분 바로 밑에 딱 바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서 드시면 그분한테 2%, 그 링크 보내신 분한테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링크 보내고. 그리고 그분이 전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맛있다, 건강하다.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 공짜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 돈도 돼요. 우리 세미나 한번 들으러 가게요. 세미나하고 이 3개만 하면 돼요. 이 3개만 해놓으시면 지금이 그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1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1년 후에 내 밑에 회원이 있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장보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 회원들이 매출액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본 게 공짜 되니까 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1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5분 동안 그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선물 하나를 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저는 97년도부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목표한 걸 다 이뤘어요. 실례로 최근에 그 돈버시라는 부대찌개점에서 제가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손님들 본 앞에서. 만들면서 야, 이렇게 좋은 소세지가 빨리 좀 어떻게 소문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보니까 독일에서 3년에 한 번씩 식육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야, 여기에 출전해서 매달 10개 이상을 따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성공 법칙 첫 번째, 노트에 적는다. 노트에 계획을 적는다. 적는 걸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다. 붙여놓은 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1단계.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저희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부대찌개를 저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제가 있잖아요. 그 2년만, 제가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할 거예요. 거기서 매달 10개 이상을 따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 소세지 종주국 독일에서 그것도 올림픽인데 전 세계 45개국이 출전을 하고 1000여 개 업체가 출전을 하는 그곳에 매달 10개 이상을 딴다고 그랬어요. 다들 저한테 그랬어요. 동메달 하나만 따와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3년을 저희 부사장님하고 죽기 살기로 연습했어요. 그 영업
8시 반, 9시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막 만들고 연구하고 그렇게 3년 했어요. 몸무게 71kg, 2kg 나갔던 제가 61kg까지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드디어 2019년 5월 독일 올림픽을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16개의 메달로 아시아 최다 메달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SBS, KBS,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때 알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임실의 방문 사선문에요. 개인 프랭카드가 걸려버렸어요. 제 거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독일 시급 올림픽 아시아 최다 메달 수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제 그게 소세지로 인정을 받았죠. 소세지 공장을 세워야겠는 거예요. 어디다 세울까? 내 고향이 임실이고 임실에 치즈 축제가 열리잖아요. 치즈 축제가 열리는 장소, 치즈 테마파크 한가운데다 공장을 세워오려면 전국에서 3, 40명들이 오는데 4일 동안 다 보고 소문날 거 아니에요. 치즈 테마파크 안에다 공장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또 적어요. 치즈 테마파크 안에 공장을 세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첫 번째,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요. 주방장, 매니저, 부사장님, 홀에 서빙하는 알바생 둘까지 데려가서 테마파크에서 선언을 해요. 이 테마파크 안에 소세지 공장을 세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서 야유회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외곽에다 세워요. 소세지 공장을 조그맣게 5년 동안을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래갖고 지역 농가들하고 상생을 하고요. 군에다 제안도 되고요. 5년 만에 치즈 테마파크 한가운데 굉장히 정말 한가운데 큰 건물로 연매출 300억까지 할 수 있는 캐파의 공장을 세웠어요. 네, 되잖아요. 연매출 100억을 넘겨보자 7년 만에 그 가까이 갔잖아요. 되잖아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 뭐냐면 노트에 적고 붙이고 말하고 그건 1단계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제 그 노트에 층계의 그림 보이시죠? 층계의 법칙을 알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이걸 저희 아이들한테 전수를 시켰어요. 제 아이가 4시거든요. 저희 둘째가 아빠가 요리가 취미다 보니까 둘째도 요리가 취미예요. 둘째가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서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조, 가장 어려운 보고, 식품과학 떡제조. 고등학생이 다 따버린 거예요. 얘 전에는 일반인이 6개인가 7개인가가 최고였어요. 근데 얘가 다 따버린 거예요. 최연소 최다. 근데 얘가 이렇게 다 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놔서 그렇게 됐는데 이 층계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성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끝에 있다 하는데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니에요. 층계 옆면에 써져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한 계단 올라가요. 한 50계단 올라가다가 힘내라고 내려와요. 90계단 올라가다가 야 이건 더 이상 했다면 죽겠다고 내려와 버려요. 근데 50계단도 1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도 50계단도 5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도 10계단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와요. 왜 내려왔냐면 그 과정이요. 고통의 과정, 좌절의 과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되지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보통 아이들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얘는 한두 번 떨어지면 50계단 올라왔네? 좌절의 계단 이제 통과하네? 기뻐하는 거예요. 실력은 더 쌓였고 90계단, 3-4번 떨어졌어요. 다른 아이들 포기해버리는데 얘는 야 이건 포기의 계단이니까 이제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네?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3조가 목표예요. 3조가 목표다 보니까 지금 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죽을 맛이에요. 단 하루도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계획이 크잖아요. 처음에 조그마한 공장을 세워놓고 손익분기점 넣는데 2년 6개월 걸렸어요. 매달 3, 4천씩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11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올림픽 따고 오니까요. 그때부터 거래처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생산량 1톤이 다 찬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있잖아요. 1000에서 15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익. 그럼 괜찮지 않나요? 고생하다가? 근데 제가 또 이 공장을 가요. 그리고 직원들 더 많이 뽑아요. 한 30명. 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1공장에서 1500으로 만족을 했으면 저는 3조가 아니고요. 연매출 15억, 20억에서 멈추는 거예요. 3조가 되기 위해서 더 크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2공장이 되니까 또 더 크게 가는 거예요. 3공장을 가고 또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러 다니고. 지금 제일 죽을 맛이에요. 하루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제가 3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과정을, 이 고통을, 이걸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나는 97년도부터 나는 이 성공의 마인드로 모든 걸 다 이루어왔는데 내 이 몸도 성공 체질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쪽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춰서 쉬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와요. 그러시더니 제 옆에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벗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쭤보니까 76세시래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쉬어주고 건강해졌대요. 그렇게 16년을 탔대요. 근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허벅지가 저보다 더 굵고 탄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앞으로 우리는 6개월 동안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있잖아요. 기간을 정해놔요. 기간 없는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제가 우리 믿음을 어느 정도 해보라고 했어요? 1년. 1년만 해보라고 했잖아요. 1년 했는데 안 됐다? 얼른 포기하세요. 가치가 없어요. 할 가치가. 왜냐하면 지금 극초 초창기거든요. 지금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이 시기에 1년을 했는데 안 됐다?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아까 쓰리고 먹어보고 링크 보내고 세미나하고 1년만 해보세요.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거리잖아요. 근데 부담 있는 먹거리예요? 아니잖아요. 다 혜택을 주는 먹거리 그 사업이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둘이 자전거를 탔어요. 이게 저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고 몸이 좀 약하세요. 이때 얼굴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다가 번제산 위에 거북바위가 있어요. 제가 계획을 아예 크게 잡아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것만 올라가 버리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고 넘어지자. 자전거를 탄다고 마지막은 여기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눈 내리더라도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부사장님이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외치는 게 뭐, 들리시나요? 끝까지. 제가 바위를 연습하니까요 층계가 올라가지더라고요. 굴곡이 져서 튀더라고요. 바위는 미끄러우니까. 이런 것도 되고요.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경락 계단이 다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빙판이 졌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도, 일도, 공부도, 사업도 하다 보면 난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난관에 부딪히면 멈춰버려요. 자전거를 못하니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90일 만에 거북바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 바위를 올라갈 때 막 전속력으로 달려서 팍 올라가던가요?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부딪혀서요 크게 다쳐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택시 전도를 하셨었을 때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뭐 택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존경하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전 세계에 없는 네트워크인데 사람들은 다 주변에 그런 다단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안 들어봤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세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나중에 큰 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 이 사업으로는 엄청난 소득이 일어나요. 그걸로 지금 큰 목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많은 혜택과 봉사와 많은 그런 희생을 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다 알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버티느냐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재밌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막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다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펑펑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성공했었을 때. 나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때 와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 있죠? 똑같아요. 네. 내가 정말 성공했었을 때 그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이 한테 가서 전달했었을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광하신 우리 조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내년이면 목회 시작한 지 딱 40일째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11월 9일 날 처음 들었습니다. 홍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제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한테 팔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벌써 회원 수가 52명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보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합동동의 총회 본부 건물이 없어요. 동아신학교에 전통은 있지만 건물이 없어요. 4년 내에 비워줘야 돼요. 현재 이 아래에 있는 그 좋은 건물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들 우습게 여겨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붙잡고 나갈 거니까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업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졸부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힘든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없어진 교회가 15,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현재 뛰고 있고요. 오늘 합동층 어른 되시는 우리 전석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12년 전에 제가 민족사랑 부흥사회 대표회장 취임하도록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심지어 취임 예배 드리는 경비 200만 원도 선뜻 내놓으시면서 맡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2년 만에 만나 뵙는 거예요. 예. 며칠 전 말씀드렸을 때 오늘 꼭 오시겠다고 오셨고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수요일 날은 교회마다 예배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임실까지 갔던 그 기자면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늘 종로가 전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참석 못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존경받는 부자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